1번부터 가봅시다. 직선 y는 EX 위에 있고요. 점 AB와 같은 거리에 있는 P좌표예요. 자, 일단 이 P가 직선 y는 EX 위에 있으니까 베타는 이 알파라는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러면은 또 A랑 B랑 같은 저 거리에 있다니까 PA는 PB겠죠. 제곱해도 간격 상관없겠죠. 일단 선분 P의 길이의 제곱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죠. 네, 바꿔주면은 알파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알파의 제곱이겠죠. 정리하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4 플러스 4 알파 제곱, 그럼 5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선분 PB의 제곱 구해볼까요? x 아니고 알파죠. 알파 마이너스 3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의 제곱, 바꿔주면은 베타를 2알파로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저 선분 PA의 제곱과 선분 PB의 제곱이 같아야 되니까 자, 5알파 제곱 없어지겠죠. 2항에서 계산하면은 6알파는 가 되니까 알파는 1. 자, 베타는 2알파니까 따라서 베타는 2가 되겠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알파 베타 값이었네요. 자, 그 다음 2번. 2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좌표 평면에 놔야 되고, 그리고 사선으로 지금 문제를 일단 먼저 봅시다.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이고요. 선분 AB, 선분 AC, 선분 BC의 길이가 다 나와 있어요. 자, 보드와 자전거가 있어요. 동시에 출발할 거예요. 보드는 C에서 A 지점으로 가요. 자, 이게 보드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속력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전거는 B에서 C 지점으로 가고 속력은 이만큼 움직여요. 그럼 뭐 자전거가 이렇게 가겠죠? 그럴 때 자전거와 보드 사이의 직선거리의 최소값을 제곱은 물어봤어요. 자, 이거 좌표에 옮깁시다. B를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X축, Y축 놔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자전거가 움직이는 점을 P, 보드가 움직이는 점을 Q라고 놔봅시다. 그럼 PQ를 좌표로 바꾸고 그걸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죠. 우리가 속력이 나왔으니까 시속이 나왔죠. 그럼 우리는 X시간 움직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P는요 X축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뭔가 더 해줄 필요 없어. 그럼 P의 좌표는요 P가 자전거였죠. 그러니까 속력은 2분의 1, 시속 2분의 1km니까 좌표는 이렇게 될 거예요. 문제는 Q예요. 자, Q 여기 일부분. Q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가져와 볼게. 자, Q 여기 C야. 근데 얘가 지금 움직이는 게 2분의 루트 2 속력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이거 지금 45도, 아니 여기 직각이고요. 여기 45도, 여기 45도죠. 그럼 삼각비로 구하면은 여기 길이는 2분의 1이겠죠. 그러면은 이 보드죠. 보드가 C에서 A로, 여기에 뭐 A가 있겠죠.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 C에서 A로 가는 동안 Y축 방향으로는 이렇게 가고요. X축 방향은 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Q의 좌표를 x시간으로 나타내면은 x좌표는 루트 2에서 2분의 1 t를 빼줘야 되고요. 그리고 y는 c 좌표, y는 0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y 좌표는 2분의 1 t가 돼요. 선생님 잘못 썼네요. t가 아니고 x죠. x시간이라 했으니까. 자, 이렇게 좌표 구했으면은 이제 쉬워요. 자, 직선거리의 최소값의 제곱이죠. 그럼 직선거리 PQ 구해야겠죠. 근데 조금 루트를 같이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제곱으로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요, Q에다가 이거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조금 더 정확하게 써봅시다. 이거죠. 그럼 얘는 그럼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2x 플러스 2 플러스 4분의 1 x제곱 x제곱 다시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2 x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이게 보드와 자전거 직선거리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 최소값을 좀 구해봐야 되겠는데 2차식이잖아. 2차식의 최소값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파란색으로 해봅시다. 그럼 x항 뭐가 될까요? 4분의 5 나와주면은 4분의 5로 나눠주면 돼요. 자, 마이너스 2루트 2를 4분의 5로 나눠주면 곱하기 5분의 4랑 같죠. 그럼 뭐겠어요? 마이너스 5분의 8 루트 2x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x 마이너스 5분의 4 루트 2의 제곱이 될 건데 여기서 지금 나와야 될 숫자가 뭐겠어요? 마이너스 25분의 32가 이 괄호 밖으로 나왔을 때 4분의 5와 만나겠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2는 있을 거고, 그럼 여기다가 4분의 5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5분의 8이네요. 여기다 마이너스 5분의 8 써줘야겠죠. 그럼 얘 계산하면 뭐예요? 5분의 10, 5분의 2네요. 계산하면 5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선분 PQ는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최소값이죠. 그럼 PQ의 최소는 루트 5분의 2예요. 근데 얘를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분의 2가 돼야겠죠. 몇 번이요? 5번.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이거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문제는 3번이네요. 두 직선이 나와 있어요. 이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있겠죠. 같은 P가 있다 쳐. 그럼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거는 지금 이게 같죠. 이거는 우리가 했던 거 뭐랑 같냐면은 이거 각의 이등분선이야. 각의 이등분선. 아니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결국 이 문제는요, 이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중에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라랑도 같은 문제예요. 자, 근데 우리 문제 위도대로 좀 해봅시다. P의 좌표를 자체의 방정식 구할 거니까 x, y로 놔봅시다. 하나는 기울기가 음수고 하나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근데 둘이 직선의 관계를 보니까 서로 직각이네요. 자, P가 여기 어딘가 있다고 칩시다. 얘가 자, 이렇게
거리가 같아야겠죠? 자, 공간이 부족하니까 옆에 써봅시다. 자, 여기에 거리 D1, 여기에 거리를 D2라고 놔볼게. D1은요 루트 10분의 D2는요 루트 10분의 얘네가 서로 같아야죠? 뭐 부모 같네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x-3i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제 좀 여기 옆에 지워보고 여기다 해볼게. 플러스부터 생각해 볼까요? x-3i 마이너스 2는 3x 플러스 y 플러스 2라고 했을 때 얘가 원점을 지나려면은 상수항이 없어져야 돼. 근데 상수항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생각해 봐야죠. 이러면 상수항 없어지네. 그럼 4x 마이너스 2y는 0이니까 약분하면은 2x 마이너스 y는 0이 되겠죠? 5번이네요. 4번 두 원이 나와 있는데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있으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면 되죠. 이거는 원끼리 서로 빼주면 되잖아. 자, 첫 번째 원 전개해 봅시다. 사는 이항 해봅시다. 이렇게 두 번째 원 전개하면은 이항에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은 0. 나는 x항을 좀 양수로, x항의 개수를 양수로 놓고 싶어서 여기를 니은, 여기를 기억이라고 할 때 니은에서 기억을 빼줘 볼게요. 그럼 2x 마이너스 2ay 그러면은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나와요. 이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지금 얘랑 y는 1가 서로 수직이래요. 기울기 뭐 1차함수 형태로 바꿔서 기울기를 해도 되지만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요. 이 직선과 얘가 서로 수직이려면은 얘가 0이 돼야 되죠. 이거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은 4 마이너스 2a가 0이 되네요. 그럼 a는 뭐가 돼요? 2가 되네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좌표평면에서 이 직선의 수직이래.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만데요? 5분의 4예요. 그럼 수직이라 했으니까 기울기는 우리가 마이너스 4분의 5로 생각해야겠네. 그럼 얘 넓이를 2등분한다 했으니까 이 원의 중심을 지나야겠죠. 중심 구해볼까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8이겠네요.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2예요.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 구해볼까요? 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분의 5 x 플러스 2 양변에 마이너스 4 곱해보면은 그럼 5x 플러스 4y는 문제의 식대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겠네. 4번이 되겠어요. 자, 6번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 위의 점 P와 6,8 사이의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그럼 지금 점 6,8은 원 밖에 있는 점이에요. 자, 원이 이렇게 원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6,8이 있다고 쳐보자. 원점 0,0이에요. 그럼 점 위에 뭐 P 뭐 어딘가에 P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원 밖의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요. 그럼 얘 거리 구하면은
10이 나와요. 얘 반지름 얼마예요? 4죠. 그러면은 여기는 6이잖아. 점 P가 여기 있을 때 하나 나와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저 점 6,8과 점 P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D는 6 이상이고요.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기지. 그러니까 16이야. 자, 이제 개수를 볼 건데요. 만약에 거리가 7이라고 했을 때 어디야?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 길이가 7일 때 점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죠. 그러니까 거리가 6일 때랑 16일 때를 제외하고서는 2개씩 생기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거리가 7, 8, 9, 10, 11, 12, 13, 14, 15. 이 점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자, 9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좀 실수가 있었네요. 반지름 길이 여기 잘못 표시했네요. 여기 4예요. 그럼 여기는 14가 되네요. 그러면은 딱 13까지 주워봅시다. 그럼 거리가 정수인 7에서 13까지는 점이 여기는 점이 2개 생겨요. 그럼 여기서 총 생기는 점의 개수는 14개네요. 그리고 이 14와 6에서는 1개씩 생기니까 총 P의 점은 16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P의 거리에 따라서 점이 1개일 때랑 2개일 때 구분을 해야 돼요. 7번 평행이동했어요. 서로 겹치는 도형의 방정식끼리. 그러면은 어떤 이 직선이 평행이동을 하면은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바뀌지 않는 거는 기울기가 절대 바뀔 수 없어요. 평행이동에서. 자, 그럼 이 원은요? 원은 평행이동에서 절대 바뀌지 않는 거 뭐야? 반지름. 반지름 절대 바뀌지 않죠. 그걸 근거로 좀 문제를 풀어보면은 기역은 서로 지금 기울기가 달라요. 니은은 기울기 계산 서로 기울기가 같고요. 디귿, 원 서로 반지름이 같죠. 자, 리을은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계산해보면 x-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네요. 얘도 계산하면 x-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19의 16 플러스 4니까 얘도 1이네요. 반지름 같죠? 얘도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요. 그러니까 직선,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데 직선이랑 원은요, 직선은 평행이동만 하면은 기울기가 절대 바뀌지 않고요. 원은 평행이동만 하면은 반지름 바뀌지 않아요. 근데 원은요, 대칭이동 한다고 해도 반지름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직선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바뀔 수도 있겠죠. 8번 좌표 평면에서 원 x 플러스 1 제곱과 y 마이너스 1 제곱은 8이라는 원이 있을 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원을 C라고 한대요. 자, 원의 넓이가 여기에 의해서 이등분인데, 그럼 이 원 C의 중심이 이 직선을 지나야겠죠. 그럼 원 C의 중점부터 중심의 좌표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2,5에서 평행이동 해야 되니까 x축으로 이만큼 갔으면 0이 되고 y축으로 a만큼 수가 5 플러스 a가 되겠죠. 이게 이 C의 좌표예요. C의 중심의 좌표. 그게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은 0 위에 있어야 되니까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은 5 플러스 a가 2가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3번이겠네요. 다음 9번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원에서 대칭 이동하거나 평행 이동하면은 중심 좌표로 생각하라고 했죠. 자, 중심의 좌표는, 그럼 이거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4, 마이너스 3이죠. 중심이 4, 마이너스 3인 도형의 방정식 고르면 되겠죠. 몇 번? 2번이죠. 자, 10번. 10번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잘 들으세요. 포물선이 있어요. 이차함수식이 두 점 A, B가 있어요. 근데
이 AB가 Y는 X에 서로 대칭이래요. 그럴 때 AB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요. 이럴 때 A의 좌표를 A, B라고 놓는다면은 B의 좌표는 B, A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는 B제곱 플러스 3B 마이너스 9가 되고, 여기서 대입해 보면은 저 포물선식에 대입하면은 B는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9죠. 자, 얘네를 좀 연립할 거예요. 자, 위에서 아래식 빼줘 볼까요? 그리고 우변에 있는 걸 다 좌변으로 보내면은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b는 0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a 마이너스 b 공통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가 b이거나 또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거나. 자, 문제에서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이라 했어요. 그럼 a랑 b랑 같을 수 없죠? 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a, b에 대한 관계 나왔으니까 우리가 위에는 좀 지워봅시다. 그러면 저거 정리하면은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라는 관계가 나오죠. 이걸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는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9가 나올 거예요. 그럼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는 0이고, 그럼 a 플러스 5에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럼 a는 1 또는 a는 마이너스 5인데 아까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b는요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서 b는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a, b 두 좌표는요, a는 1,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5, 1이겠네요. 그럼 선분 a, b 사이의 거리는요,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는 6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6루트 2가 나오네요. 몇 번이요? 3번이요. 다음 11번. 11번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자, 12번 봅시다. 이거는 수직선을 그려서 생각하면 쉬워요. x축을 그린다 해볼까요? x축 그려서 생각해 봅시다. 자, 집합 a를 축에 나타내면은 이렇게 a가 되겠죠, 여기가. 그리고 c는 5가 돼요. 이런 식으로 c가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는 b는 c의 부분집합이고 a는 b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럼 b는요 a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b는 c에 포함되어 와야 돼요. 그러니까 a는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b 집합이 여기 가야 돼. 그럼 일단 a는요 5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단 커야 돼요. 근데 b가 c의 부분집합을 했으니까 b랑 c랑 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아져도 돼요. 왜? 우리가 a는 b일 때도 이거 성립하잖아요. 서로 집합이 같을 때도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기를, 그럼 a가 마이너스 2랑 같아질 수 있냐? 이것도 같아질 수 있죠. 이렇게 돼도 b는 a를 포함하게 되니까.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는요 8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3번 가봅시다. 다음 중 유한집합 a, b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원소의 개수가 나왔네요. 원소의 개수만을 가지고 부분집합이라 표현할 수 없죠. 원소가 뭔지 알아. 원소가 다를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원소의 개수, 그럼 a의 원소의가 무조건 작냐?
아니 A랑 B랑 집합이 같을 수도 있잖아. 틀렸죠. 이거 1번이랑 같은 맥락으로 틀렸어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은 이거 무조건 성립하죠. 4번이네요. 근데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두 집합이 같아요? 원소가 뭔지 알고. 틀렸죠. 14번. 세 점이 나와 있네요. 무게중심 문제네. 무게중심 좌표 구해봅시다. ABC에. 그럼 3분의 2 플러스 A 플러스 2B 플러스 3이고 얘는 3분의 Y좌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B 플러스 A 플러스 1이죠. 얘가 뭐야? 2,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AB에 대한 1차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먼저 Y좌표를 보면은 이게 6이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2B는 1. Y좌표로 가보면은 A 마이너스 3B가 마이너스 9가 되네요. 그럼 연립을 해볼까요 좀? 자, 아래식에서 위에식을 빼주면은 5B는 10이 되니까 B는 2가 되고요. 저기에 대입해서 보면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그럼 AB는 마이너스 6 나오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 문제 15번으로 가봅시다. 점 A-2, A 플러스 1이 두 점 4, 마이너스 1, 7, 8에 지나는 직선이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저 A-2, A 플러스 1 대입해서 구하는 문제죠. 어렵지 않은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직선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한대요. 얘는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좌표가 있어요. 그럼 뭐야? m에 대한 항등식으로 표현하고 x값 y값 구해봐야겠죠? 그러면은 자, 이럴 때 m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려면은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는 뭐가 돼요? 4가 되죠? 그럼 얘는요 n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2, 4를 지나요. 그럴 때 좌표를 좀 그려보서 생각하면 좀 쉽겠죠. 마이너스 2, 4니까 이 좌표를 항상 지나는 거예요. 그렇지? 일단 3, 4분면을 지나면 안 되니까 이 원점을 지날 때, 그치? 그리고 최대로 갈 수 있는 거는 x축과 평행할 때. 이해되나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자, x축과 평행한 걸 넘어서 뭐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가 되면은 3, 4분면으로 가버려요.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라 해봅시다. 자, 1번. 그러니까 0,0을 지나는 거죠. 저 식에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m은 1이겠네요. 그쵸? 자, 2번. 2번은 x축에 평행하니까 y값이 일정한 거죠. 그럼 x항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x항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x항의 개수인 m 플러스 1이 0이 돼. 이럴 때 m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m의 범위는 뭐야? 이렇게 되겠죠. 이 안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 0, 1이니까 몇 개? 3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17번. 두 점 A와 B에서 2대1로 내분하는 점. 자, 그럼 제 마이너스 2,5랑 4,8이 일단 2대1로 내분해야 되고요. 그 점을요, 얘랑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 그럼 직선의 방정식부터 구해봅시다. 일단 내분점 구해보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3분의 6이니까 2, 3분의 21, 7. 자, 여기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면은 그리고 얘가 뭘 지난다는 거야? A, 0. 그대로 먼저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1은 그럼 A-2가 1이 돼야 되니까 A는 3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18번도 가봅시다. 전 3,4에서 거리 루트 5래요. 아, 이거 어렵지 않죠? 거리 구해봅시다. 그럼 루트 5분의
6-4 플러스 k가 루트 5가 돼야 되니까 정리하면은 2 플러스 k가 5가 되는데 양수 k를 물어봤죠. 그럼 k는 양수값이 3이고 음수값은 뭐가 될까요? k 음수값은 마이너스 8이에요. 정답은 양수 물어봤으니까 3이 돼야겠죠. 그 다음 19번 x축 위의 점 P로부터 얘네 두 거리가 서로 같대요. 그럼 식을 세워봅시다. x축 P가 x축 위에 있으니까 P의 좌표를 뭐 x, 0이라 놔볼까요? 그러면은 1번 2x-y 플러스 1인 0 얘와의 거리를 구하면은 얘를 d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루트 5분의 이렇게 되겠죠? 2번 이번엔 x-2y-2는 0 이 직선과의 거리 d2라고 해보면 얘는 루트 5분의 x-2죠. 얘네가 서로 같아야 돼. 분모는 같죠. 그러니까 분자끼리 같아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2x 플러스 1 양 플러스부터 해볼까요? x 마이너스 1 그럼 x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음수도 해볼까요?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음수가 아니고 마이너스. 자, 그럼 3x는 1이니까 x는 3분의 1 뭐 얘가 a 얘가 b가 될 수도 있고요. 얘가 b고 얘가 a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ab 값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3에다 3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인데 ab의 절대값은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0번 가봅시다. 이거는 자체 방정식에 대한 문제예요. a와 b가 있고요. 거리 ab가 3대 1이에요. 자, 그럼 p가 있는데 그럼 선분 p라 하지 말고 ap라고 해봅시다. 선분 ap 대 선분 bp가 3대 2라는 거죠. 그럼 3bp 3분의 3 곱한 거랑 선분 ap에다가 2 곱한 거랑 같죠? 제곱해 봅시다. 이걸 통해서 p, 이 점 p의 자체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점 p는 x, y라고 해봅시다. 자, 선분 bp의 제곱은요 x-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나올 거고, 선분 ap의 제곱은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되겠죠. 자, 이 식을 여기다 넣어서 등식을 하나 세워봅시다. 그러면은 9x제곱 플러스 9y제곱 마이너스 36x 플러스 36은 4x제곱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36이요. 자,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계산하면은 자, 5로 약분해 봅시다. 정리하면은 x-6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36이 나와요. 중심의 좌표는 6,0이네요. 자, 이때 반지름은 6이겠죠? 자, 좀 좁으니까 옆으로 가서 좀 좌표축에 나타내 봅시다. 원부터 좀 그려 볼게요. 자, 원점이 아니고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얘가 6,0이야. 근데 반지름도 6이잖아. 얘는 그러면은 y축에 접하겠네요. y축. 자, 이제 a, b 표현해 볼까요? 뭐 b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리고 a는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p가 어디 위에 있을 건데, 지금 선분 AB를 밑변이라고 하면은 저 선분 AB에서 높이 했을 때 이 값이 제일 큰, 이럴 때 넓이가 최대가 되겠죠. 여기 반지름 6일 때. 왜? 여기 제외하고 여기를 제외하고 뭐 여기거나 뭐 이런 데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높이가 더 작아지잖아.
뭐 이 경우 말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6일 때도 똑같아요. 이렇게 삼각형 생기면 얘도 최대값 똑같죠. x축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 길이 5죠. 높이 6. 그러니까 넓이는 15가 되겠네요. 자, 지금 몇 번 풀었죠? 20번 풀었네요. 그 다음에 21번 가봅시다.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2에 점 2,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 뭐 그러니까 접선의 방식 구한 다음에 x좌편, y좌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보여보면은 이게 원위의 점 2, 마이너스 4에서 접선의 방정식이겠죠? 그럼 x좌편이 a라 했으니까 a의 좌편은 10,0이고요. 그럼 b의 좌편은요? 0, 마이너스 5죠? 그럼 여기가 a 10,0이라고 하고 여기가 b 0, 마이너스가 했을 때 원점이죠. 이 삼각형 여기도 15니까 이 넓이는 그 넓이 얼마예요? 25가 되겠죠. 점 2,5를 마이너스 1,3으로 있는 평행이동. 자, 그러면은 2,5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고 가져가면은 2 플러스 a, 5 플러스 b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3이 되는 거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거를 정리하면은 이런 평행 이동을 했겠죠. 자, 그럴 때 이 포물선이 나와 있는데 이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를 포물선이 옮겨지는 꼭지점. 그럼 여기 꼭지점 구해서 우리가 구한 대로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구해 봅시다. 자, 꼭지점의 좌표가 2,1이에요. 2,1을 이런 평행 이동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저기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1이죠.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이 되겠죠. 23번 봅시다. 처음 a, 3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되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가 되겠네요. 얘가 6, b래. 그럼 a는 마이너스 9, b는 2가 되겠네요. a, b 값은 마이너스 18. 자, 어렵지 않죠? 24번 가봅시다.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애매한 우리가 몇 번 한번 접근해봤던 문제랑 비슷해요. 집합 A는 X는 자연수래요.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K개의 원소로 가는 집합 B의 개수를 AK라고 할 때요. A3과 A4. 뭐 A3은 집합 B의 원소가 3개인 집합 B의 개수를 물어보는 걸 거고요. A4는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집합 B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자, B는 A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B의 원소는 모두 자연수야. 그리고 B의 원소의 개수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X가 B의 원소면은 X-10도 B의 원소래요. 그러면은 X 자연수여야 되지. 자연수가 되려면 X는 1 이상이어야 되죠. 그럼 10-X도 자연수는 1 이상이 되죠. 얘네 합치면은 X의 범위는 1 이상 9 이하예요. 근데
이게 1이 b의 원소면은 9도 b의 원소가 되죠. 왜? 10-x가 b의 원소니까. 자, 좀 더 정확하게 써줄게요. x가 1일 때요. x, 자, 10-x는 9가 되죠. 그러면은 이 1이랑 9는 세트예요. 그런 식으로 세트를 구하면은 2랑 8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이랑 7, 그 다음에 4랑 6, 5는 혼자 있겠죠? 자, 그러면은 1이 b의 원소가 되면은, 자, 옆으로 가봅시다. 자, A3을 구해볼 거예요. 즉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이 몇 개냐 물어보는 건데, 얘네는 지금 2개씩 세트로 다니기 때문에 얘네를 2개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5 하나 가져와야 되고요. 1, 9가 되거나, 그치? 5 하나 가져오고 뭐 2, 8이 되거나, 또 5 하나 가져오고 3, 7이 되거나, 5 하나 가져오고 4, 6이 되거나, 이런 경우밖에 없죠. 왜? 여기서 더 추가하려면 2개씩 들어와야 돼. 5를 제외하고는. 이해되나요? 그러면은 A3은 4예요. 자, 그 다음에 A4를 구해봅시다. A4는 5가 들어갈 수 없죠. 5가 들어가고 다른 거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2개 짝 지어진 거를 2개씩 그어주면은 1, 9, 2, 8, 또 1, 9, 3, 7, 또 1, 9, 4, 6, 또 뭐 있죠? 이번에는 2, 8, 3, 7, 2, 8, 4, 6, 그 다음에 3, 7, 4, 6. 자, 총 몇 개예요? 6개네요. 그럼 둘이 더하면은 10이 정답이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세트로 다니는 거 몇 번 해봤죠? 원소가. 그래서 이거 꼭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25번 가봅시다. 집합 U가 X는 4의 배수가 아닌 40 이하의 자연수라 하면은 집합 U는요, 4 안되죠. 5 쭉쭉쭉 가서 30, 31, 30이 안되고 33, 34, 35, 36 안되고 37, 38, 39, 요런 식으로 있겠네요. 자, 얘는 원소의 개수는 부분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예요. 모든 원소의 합은 140이래요. 그럴 때 A의 모든 원소를 작은 순으로 이렇게 1에서 4까지 놨을 때 x4 빼기 x3 더하기 x2 빼기 x1을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원소를 4개 더했을 때 14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140을 4개 더했으니까 일단 4로 나눠볼까요? 그럼 35가 나와요. 즉 140은요 35 더하기 35 더하기 35 더하기 35예요. 그러면은 우리 35 2개 더하면은 70이잖아, 그치? 35를 기준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35보다 작은 두 숫자 중에서 제일 큰 거는 33과 34예요. 둘이 더하면 67이죠. 그럼 나머지 두 원소의 합은 73이 돼야 되는데 35보다 작은 두 수에서 더해가지고 73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원소 4개의 합이 140이 되려면은 35 이상의 원소가 적어도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자, 정리해봅시다.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플러스 x4가 140이 되려면은, 자, 35 이상 원소가 적어도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35 이상
모원소가 두 개일 때를 좀 봅시다. 그러면 지금 1번 35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37 해볼까요? 자, 35와 37. 그러니까 얘가 x3, 얘가 x4가 되겠죠. 둘이 더하면은 70이야. 그럼 x1과 x2를 더했을 때 68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35 이하, 35보다 작은 수를 두 개 더했을 때 68이 나. 하나는 34가 돼야 될 것 같은데 34보다 작은 어떤 숫자를 더해서 68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 예, 불가능. 자, 2번 35와 38을 해봅시다. 얘가 x3, x4겠죠? 둘이 더하면은 73이겠네요. 그럼 x1과 x2를 더하면요, 얘는 67이 되겠네요. 어떤 경우 있을까요? 일단은 34, 그치? 33이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거 계산하면은 x4와 x3 빼면은 두 수의 차죠. 얘는 3이에요. 이거의 차는 얼마예요? 1이죠. 아, 그럼 얘는 4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 3번. 이번에는 35와 39 더해주면은 74가 되겠네요. 그럼 x1 플러스 x2가 66이 되네요. 그럼 34도 있겠고요. 60 그러면은 30인데 얘는 4의 배수죠? 안 돼요. 그러면은 33 있나요? 33에 33 되는데 이거 두 개 있을 수 없잖아요. 이 경우 없는데. 자,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아까 1번도 안 됐었죠? 4번 35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 했고요. 37과 38일 때 얘가 x3, x4 둘이 더해주면요 75가 되겠네요. 그럼 x1 플러스 x2가 뭐가 돼야겠어? 65가 돼야겠죠. 그럼 여기는 34랑 그 다음에 31, 그 다음에 뭐 또 될 수 있는 거 33이랑 32 하는데 이건 4의 배수로 안 되고, 그러면은 이거 이런 경우밖에 없네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거는 큰 두 수의 차는 1이고요. 작은 두 수의 차는 3이네요. 4 구했어요. 그 다음에 5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37과 38 둘이 더해주면요, 아, 이거 앞에서 한 거네요. 다시 37과 39 둘이 더해주면 76이네요. 그럼 x1 플러스 x2는 64가 되네요. 그럼 x2가 34가 되고 얘가 30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33과 31도 있죠. 자, 그럼 이 경우에서 x4, x3, 이거는 2에 6이네요. 여기서는 2에다가 여기선 4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이번에는 38과 39 더해주면 얘는 77이네요. 그럴 때 x1 플러스 x2는 63이 돼야 되네. 그럼 이거 33 되고 얘 30 되고, 그 다음에 30 다른 경우 있나요? 31이랑 이러면 32가 돼야 되는데 안 되죠? 아, 34는 안 했네. 다시 34일 때 얘는 29가 될 수도 있고, 얘는 33일 때 32가지 경우 있네요. 여기서 (1과
5, 여기 6 나올 거고요. 이 경우는 4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35 이상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일 때 경우의 수를 해서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의 최대값은 6이네요. 자, 이해가 안 되면은 이 부분 좀 반복해서 보고요. 우리는 그 다음 경우로 넘어갈게요. 지우고. 자, 이번에는 35 이상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 생각해 봅시다. 1번. 자, 여기 좀 보면서 할게요. 35, 그 다음에 37, 38.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나오죠? 75에서 110이네요. 그럼 나머지 원소는 30이네요. 그쵸? 그럼 얘가 x4, x3, x2, x1이니까 얘는 1 더하기 5니까 6이네요. 자, 2번. 이건 35, 38, 39를 해봅시다. 1씩 거졌으니까 77에서 112가 되네요. 그럼 나머지 원소는 28이 돼야 되는데 얘는 4의 배수라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3번. 이번엔 35, 37, 39. 여기서 76, 111이네요. 나머지 원소는 29겠네요. 얘가 x4, x3, x2, 얘가 x1이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큰 두수의 합은 두수의 차는 2고, 그 다음에 여기서 6이네. 얘는 8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4번 35. 그 다음에 안 한 거 뭐 있나요? 38, 39 했고 37, 39 했고요. 그 다음에 38, 39.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37과 38, 35, 37, 38. 35가 들어가 있는 거에서는 더 이상 없네요. 37, 38, 39. 다 더하면은 77에다가 37이니까 114네요. 그럼 나머지 원소는 26이네요. 문제에서 원하는 값 구해봅시다. 여태까지는 8이 최대값이었는데 여기 최대값 나왔네요. 그럼 이것의 최대값은 1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경우의 수가 좀 많으니까 하나하나씩 좀 직접 풀어보고 이해가 좀 되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자, 이 테스트지는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제대로 복습해보고 모르는 거는 월요일날 좀 같이 봅시다. 마무리할게요.